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1구역이 대장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가깝기도 하고 세대수도 많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제가 투자하면 6구역에 제일 싼 거 저는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할 건데,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이 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재개발은 요런 데가 새 아파트 되면 재개발이에요. 보시면 차가 들어오기도 좀 어렵죠.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 인프라 자체가 워낙에 낙후된 곳, 이런 곳을 다시 아파트 짓는 거를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좀 심각하죠. 요런 데가 재개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 지역들은 이렇게 좁은 길 이런 데가 많아요. 여기는 이렇게 부가연동인데 부가연은 2구역, 3구역 이렇게 진행 중이거든요. 이따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재개발에 대해서 좀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재개발 개념부터 좀 잡고 그리고 상세 지역들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무료 유튜브 영상이지만 유료 강의 못지않게 준비 많이 했으니까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 재개발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단독주택이 많았잖아요, 그쵸?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지가 땅이 한 60평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죠. 그럼 여기에는 우리 집만 살았어요. 우리 집 혼자서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한 50년 됐잖아요. 그럼 집이 너무 낡았잖아요. 그쵸?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거 우리 집 좀 새로 지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새로 다시 짓는데 3억이 든대. 3억.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이제 짓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2종이라고 치면은 용적률 200%가 되니까 60평이면은 한 12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좀 편하게. 계산 편의상.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여긴 필로티를 만들고 그럼 여기 주차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2층에 2집, 3층에 2집, 4층에 이렇게 주인 세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집 개수는 5개가 되죠. 주차장을 5개를 만듭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필로티니까 5개 이상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 5대, 1층에 주차 5대, 2층에는 투룸 2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투룸 2개. 3룸도 들어갈 것 같은데 3룸이라고 해볼까요? 투룸으로 쓸게요. 그냥 3층에는 마찬가지 투룸 2개, 4층에는 주인세대, 여기는 복층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집이 5개잖아요. 그쵸? 그럼 주차를 5대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짓는데 120평이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평당 건축비를 한 700만원은 잡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700만원. 더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한 8억 4천만원이 들잖아요. 그쵸? 8억 4천만원이 드는데 여기를 이제 파는 거예요. 투룸 2개, 이렇게 총 4개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한 2억 5천씩에 판다고 쳐요. 2.5억씩에. 예를 든 겁니다. 그럼 4개 팔았으니까 10억이죠. 그러면 이 10억으로 공사비 다 충당하고 남겠죠. 그리고 1억 6천원이 남잖아요. 그쵸? 이거는 나 깎아 사먹고 저축해 놓으면 되죠. 1억 6천원 저축을 해놓고 취등록세나 기타 잡비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는 이 허름한 50년 된 단독주택에서 오래된 집이잖아요. 여기를 탈피하고 주인 세대 이거 2층 집이니까 꽤 좋겠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60평 정도 되는 아주 좋은 집으로 재탄생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단독주택이 새 집으로 더 넓고 좋은 새 집으로 바뀌는데 얼마 들었다? 얼마 든 게 아니라 1억 6천을 오히려 벌었죠. 이게 바로 정비사업의 핵심입니다. 이해 가세요? 재건축을 하면서 더 좋은 집으로 바꾸고 일부를 판매하는 거죠. 더 늘어난 집을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공사비를 다 충당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집은 더 좋은 집으로 바뀌고, 이게 정비 사업이에요. 네, 이해 가시나요? 네, 개념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혼자 있을 때 이야기한 거고,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만약에 1000명이다. 근데 이거 조합원 1000명이 다 낡은 집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집, 이런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 사는 이런 사람들이 조합원인데, 이런 분들이 1000명이 모인 거예요. 1000명이 모인 상태에서 다 같이 부시고, 되게 큰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15평씩만 잡아도 한 15,000평 정도 되는 이렇게 넓은 평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15,000평 대지에 45,000평 연면적으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2,000세대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집이 몇 채 늘어났죠? 1000명의 조합원이 있으니까 이 1000명의 조합원들은 다 자기 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 늘어나는 집 1000채를 팔겠죠. 1000채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공사비를 다 충당하고 우리 집은 새 집이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파는 거죠. 이건 일종의 정비사업은 다 집 장사예요. 아파트 장사. 그러니까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수록 좋죠. 그리고 공사비는 적게 들수록 좋죠. 두 가지 요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 분양할 때 판매하는 가격이죠. 일반 분양할 때 가격. 네, 이거를 뭐 분양가라고 하죠. 분양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사비. 이것도 진짜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맨날 뭐 공사비 이슈 때문에 조합하고 시공사랑 뭐 이렇게 서로 소송 중이다. 이견이 있어서 다툼 중이다. 연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공사비가 많이 상승해서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좀 분양가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시장 좀 침체기다 보니까 비싸게 분양하면은 미분양이 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분양가는 많이 높이지 못하고 있어요. 분양가는 좀 떨어지고 있고, 공사비는 좀 오르고 있으니까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미분양이 나거나 공사비가 올라가면 이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네, 그거를 추가 분담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공사비라고 말했지만 공사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사업비라고 하는데,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공사비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사업비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조합이든 뭐 조합장이랑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네, 요런 것들이 다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설계에도 떠야 되고, 그냥 뭐 전체적으로 사업 전반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다 통틀어서 사업비라고 하면 됩니다. 이 사업비의 또 큰 비중 중에 하나가 대출이자예요. 이게 돈이 처음에 많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판매가 되면서 돈을 회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대출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대출을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P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큰 규모의 대출인데, PF 시장이 거의 사실상 뭐 요즘엔 거의 중단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되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PF 대출 받아서 돈 이제 들어오면은 그걸로 이제 막 아파트를 막 져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팔아가지고 많이 남으면은 돌려줍니다. 그러면 환급금이 나오죠. 사업성이 좋다. 그러면 조합원 수는 작은데 대지가 넓으면 사업성이 당연히 좋겠죠. 단독주택이 많으면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정말 닭장처럼 깨알처럼 다세대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다가구나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사업성이 안 좋아요. 그리고 쪼개기. 좀 옛날 거 같은 경우는 쪼개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라서 입주권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다 쪼갠 거예요. 집별로 방 하나하나 막 쪼개고, 토지도 원래 뭐 100평짜리 한 명이 주인인데 그거를 한 27평 정도로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성이 계속 안 좋아지죠. 조합원 수가 늘어나니까. 대충 이해 가시죠? 네, 요런 게 사업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비사업이 어떤 건지는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좀 낮아지거나 분양가를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이제 살짝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이게 올해 초부터 데드캣 바운스 좀 있다가 지금 좀 이제 꺾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좀 그런 추세가 좀 침체장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를 막 높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양가를 높이면은 미분양이 나잖아요. 안 팔리면 악성 재고가 되니까 적절한 분양가에 잘 팔아야 되는데, 분양가 높이는 거는 사람들이 안 사니까 좀 힘들고, 분양가를 낮게 팔아야 되고, 공사비나 사업비, 요즘에 대출이자 엄청나잖아요. 사업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사업성 자체는 계속 악화되고, 좀 이런 이중고인 상태가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좀 우리 집이 잘 팔 수 있을 줄 알고 뭐 되게 기대감이 가득했는데, 지금 분양가도 얼마 안 나오고 사업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실망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나 이거 이 집만 있으면 아주 떵떵거리며 큰 돈 벌 줄 알았는데 뭐야, 남는 것도 별로 없잖아 하고 실망을 하게 되죠. 실망을 하면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조합원 물건들의 이거를 입주권이라고도 하는데, 조합원 물건의 프리미엄을 보통 P라고 하거든요. 이 P가 점점 낮아집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그래서 프리미엄이 계속 낮아져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싸게 판다는 뜻이에요. 원래 여기에 내가 만약에 뭐 빌라가 있었다. 빌라 뭐 301호 이런 빌라가 있었는데, 여기에 감정가가 30년 된 빌라입니다. 감정가가 뭐 한 1억 정도 됐는데, 여기에 10억에 원래 팔렸다. 2021년 이렇게 장이 좋았을 때에는 10억에 팔렸다. 그러면 감정가가 1억인데 10억에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프리미엄이 9억이란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부동산 침체기가 와서 이게 그럼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8억에 팔리게 된다. 그러면 1억인데 8억이니까 프리미엄은 7억이 되는 거죠. P가 2억 떨어졌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가장 프리미엄이 낮았을 때가 2022년 말 정도 에서 23년 올해 한 1, 2월 요때가 프리미엄이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요때 가격이 거의 뭐 바닥 지지선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뚫리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항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P가 얼마인지를 조사해놨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대략 한 6억 정도 됐습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 6억대까지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지금은 P가 뭐 한 10억 정도, 10억 이상도 있고 요 정도로 좀 올라왔어요. 근데 제 생각에 침체장을 지나면서 조금 점점 이제 P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함남 3구역은 또 사연이 있거든요. 이렇게 쌌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규제 지역이잖아요. 한남 3구역은. 투기과열지구란 말이에요. 그럼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관처 이후에는 조합원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직전에 던지는 물건들 때문에 P가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관처가 났거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조합원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되냐면 10년 보유 5년 실거주 했을 때 이런 것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건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한남 3구역은 매물 잠김이 일어났어요. 뭐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다음에 착공 들어가기 전에 뭐 한 3년 지나면은 또 들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또 다시 매매가 될 수도 있긴 하는데, 그럼 그때그때 좀 다르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패스하고. 그래서 한남 3구역 빼고 근데 나머지 것들은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다 조합원 양도가 가능합니다. 1구역은 해제됐고 한남구역 같은 경우는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있는데, 3구역 빼고는 다른 데에는 물건들이 지금 뭐 많이 있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정비 사업이 어떤 건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재개발을 공부해야 되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상승장에는 진짜 제일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건 새 아파트가 될 거니까. 그리고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를 높게 분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이니까 비싼 가격에도 사람들이 다 사준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성이 높아지니까 얘네들도 덩달아서 P가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같은 침체장 하락장이 오면은 P가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까 그 빌라를 301호 빌라를
10억에 매수했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새 아파트, 그럼 10억만 투자하면 새 아파트 받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렇진 않고요. 여기에 감정평가 금액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아까 1억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10억에 샀어도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가 뭐 5구 타입이 10억이라고 쳐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억울하겠지만 만약에 비례율은 지금 알 순 없는데 그냥 대략 100%로 할게요. 요즘에 100%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뭐 한 70%, 80%? 뭐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한 80%까지도.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가 1억인데 비례율 100%면 우리 집은 1억밖에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 이건 아파트 사는 가격이거든요. 10억에 사래요. 그럼 우리 집은 1억이니까 9억을 추가 납부해야 되죠. 추가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분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9억을 추가하니까 결국 내가 진짜 매수한 가격은 초기에 10억에 샀죠. 근데 나중에 9억을 더 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9억에 매수한 셈입니다. 5구 타입을 19억에 사는 거니까 상당히 비싼 가격에 산 거죠. 네, 이런 거를 모르면 된통 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이 물론 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긴 해요. 근데 초보자가 올 때마다 이런 걸 다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표 같은 거에 이런 걸 다 적어서 보통 주십니다. 감정평가는 얼마고 비례율은 얼마고 추가 분담금은 얼마 정도 된다. 뭐 이걸 보통 다 적어서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서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이거 다 몰라도 되잖아요. 그쵸? 초투금액 처음에 얼마 내야 되냐 대출 빼고 그 다음에 추분 추가 분담금 나중에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까지 갔을 때 얼마를 더 내야 되냐 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초투금액이야 뭐 지금 사는 가격이니까 얘는 쉽죠. 근데 추가 분담금은 예를 들어서 한남 3구역을 예로 들게요. 추가 분담금은 얼마가 될지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조합원도 모르고 시공사 뭐 이렇게 뭐 현대에서 하는데 현대도 모르고요. 현대건설도 모르고 뭐 부동산 사장님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모르고 파는 사람도 몰라요. 왜냐? 얼마에 분양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한남 3구역 84 타입 얼마에 나오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59 타입 얼마에 나오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측은 가능하지만 이게 얼마를 더 내게 될지 돌려받을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 안전하지 못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잘 알아보고 사셔야 돼요. 이런 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이게 얼마에 분양할지 그리고 미분양이 날지 뭐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막 예를 들어서 84를 30억에 분양하고 59를 뭐 한 23억에 분양했다. 근데 다 팔렸어. 그러면 뭐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겠죠. 네,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난 조합원 분양가 비싸게 냈으니까 그걸 돌려받아서 이게 뭐 16억에 3억 돌려받으면 16억에 사는 셈이죠. 하지만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 비싸게 분양했는데 안 팔렸어. 막 미분양이 났어. 그러면 내가 한 2, 3억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리스크가 있어요. 조합원은 장사하는 거예요. 집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조합의 본질이에요. 조합원들이 모인 거를 조합이라고 하거든요. 조합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 판매 회사예요. 이 조합에서 아파트를 얼마에 팔지, 어떻게 팔지, 뭐 이런 거를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게 지어서 비싸게 팔면은 돈이 많이 남는 거고, 비싸게 지어서 싸게 팔거나 안 팔리는 악성 재고가 나오면 손해를 보겠죠. 네, 그게 추가 분담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네, 사업의 본질은 이해하셨죠? 이걸 이해하고 제가 앞으로 상세히 구역별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개념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제가 쓰는 어플이나 사이트 중에는 아실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실은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뜻인데 구글에다가 치면 됩니다. 그럼 아파트 실거래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클릭하시면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아실 대표님은 진짜 열일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좀 복잡하니까 이 단지랑
단지 아파트, 오피스텔 다 꺼버리세요. 그럼 좀 현란한 게 다 없어지죠. 중계도 그냥 꺼버리세요. 그럼 더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좀 보시죠. 이 색깔 칠해진 것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역 지정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흑석도 좀 있죠. 네, 흑석도 엄청 많아요. 아주 좋습니다. 노량진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거의 핵심은 사실 저는 노량진을 되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도 다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그것들을 제가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격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은 가격 추이를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영상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려고 만드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한남 구역들이 있죠. 한남 재개발. 1단지, 여기가 원래 한남 1구역이었는데 지역이 해제됐어요. 여기 보시면 상업지역이 많잖아요. 상업지역이 많으면 재개발이 잘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장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차로 많이 들어와 있으세요. 그러면 나는 10년 동안 영업권이 보장이 돼 있는데 임대인이 아파트 짓겠다고 해서 내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네, 요쪽 퀴논길 있는 요쪽이 1구역인데 한남 1구역 보시면 사업하기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좀 많이 다니고 내가 만약에 이 건물 주인이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건물 주인이면 아파트 한 채랑 바꾸겠어요? 아무리 뭐 40평형대 준다고 해도 저 같으면 안 바꿀 것 같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얼만데 하다못해 이런 고깃집, 이 조그만 데, 요런 데 내가 주인이라고 해도 여기 나중에 건물을 짓고 싶지 아파트를 받고 싶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 키논길, 이 좋은 길에 있는 상가를 만들 수 있는 이 건물의 주인인데 굳이 아파트 재개발을 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반대를 하겠죠.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만약에 1000명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한 80%는 동의를 해야 됩니다. 800명 정도는 동의를 해야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뭐 구역 지정도 되고 조합 설립 인가도 나고 뭐 그렇게 해갖고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반 정도만 한 500명 정도만 찬성한다. 그러면 사업이 아예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요. 1구역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내가 만약에 1구역 갖고 있으면 저 같아도 사업하고 싶지. 그냥 뭐 요런 거 그냥 요런 집도 다 이렇게 상점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저 같아도 여기 사업하고 싶지 아파트 받고 싶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할 때 가장 피해야 할 뭐 두 가지라고 하면은 상업시설이 많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 많으면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종교시설 큰 게 있으면 되게 유명한 것들 많았죠. 1화가. 네. 한강훈 목사였나? 뭐 그분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종교시설이 있으면 나가기 싫어하거든요. 상업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뭐 추가로 신축 빌라들이 많으면 하고는 싶겠지만 이건 좀 안 돼요. 네. 노후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노후도 깨졌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 빌라가 막 들었으면 노후도가 충족을 못 합니다. 네. 이거를 조건 충족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것들이 80% 이상이어야 됩니다. 딱 가서 빨간 벽돌집이 많으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새 집들이 별로 없으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재개발 이제 되는 걸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요런 느낌의 곳이면은 여긴 재개발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이사이에 뭐 요렇게 차가 못 지나가는 곳들이 되게 많죠. 여기는 진짜 좀 재개발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요런 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런 데들이 재개발 된다. 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요쪽이 한 2구역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2구역, 3구역 뭐 이렇게 되거든요. 아실 보면은 구역이 뭐 상세하게 참 잘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남 2구역이 있고 한남 3구역이 있고 요쪽에 밑에 한남 4구역, 5구역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구역, 4구역, 5구역은 한강변을 이렇게 끼고 있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죠 사실. 그리고 이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 5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을 되게 길게 접하고 있죠. 그리고 요쪽은 언덕 쪽이거든요. 요쪽은 낮은 쪽이고 그래서 여기는 층을 조금만 올려도 이렇게 앞에 너머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한강 조망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재건축이 되고 나면 여기가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속도가 아주 느려요.
속도가 사실 재개발에서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안 돼도 그냥 구축 아파트잖아요. 그쵸? 그럼 다음 기회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1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빌라였다. 썩은 빌라, 썩빌이라고 하죠. 썩은 빌라가 아파트가 되면 대박이잖아요. 그쵸? 근데 부푼 꿈을 안고 있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구역이 해제가 돼. 그럼 원래 이 빌라가 2억짜리인데 피가 10억 붙어갖고 예를 들어 12억에 샀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될 기대감에. 근데 구역이 해제가 되면 이 프리미엄 10억이 날아가고 다시 2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3구역하고 5구역하고 연차가 한 5년 차이 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3구역에 투자한 다음에 이거 집이 다 지어지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한 2년 지나면 뭐 일반가세 되고 비과세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매도를 한 다음에 5구역으로 갈아타도 그게 더 이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거든요. 10년, 20년은 되게 우습습니다. 얘네도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던 곳인데 지금 20년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앞으로도 얼마가 더 걸릴지 몰라요. 이 중에서 제일 빠른 게 한남 3구역이거든요. 제일 빠르다고 하지만 얘네도 앞으로 한 6, 7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 이제 막 지금 이주 중인데도 여기 뭐 토목공사도 이렇게 다 해야 되고 뭐 그리고 철거도 해야 되고 뭐 여러모로 이렇게 앞으로 갈 길이 꽤 멀거든요. 여기도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하고 나면은 입주까지는 한 6, 7년 정도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얘네가 제일 빠른데도 이 정도 걸리면 조합 설립밖에 안 된 얘네들은 여기에서 최소한 한 5년은 더 잡아야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럴 바에는 지금은 좀 투자하기 애매하긴 하지만 네, 한남 3구역에 투자해서 입주한 다음에 매도하고 이걸 다시 사고 그래서 여기서 두 번 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속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단지 하나하나 네, 한남구역은 좀 비싸서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다 공부해두면 두고두고 도움이 되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얘네들이 올 초에 좀 침체장이 좀 셌잖아요. 네, 그때는 피가 되게 많이 빠졌었어요. 3구역 같은 경우에 한 6억 정도? 네, 그 정도 피였는데 지금은 좀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한 10억 수준까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 한남 3구역 가고 싶으신 분은 한광교회라고 있잖아요. 여기 가시면 한강 이게 쫙 보이고 뷰가 되게 좋거든요. 한광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네, 여기가 한광교회거든요. 뭐 걸어서 들어가세요. 차 갖고 가지 마시고 여기 가면 이 뒤편 있잖아요. 이 뒤편에 가면은 와 뷰가 뭐 정말 멋집니다. 네,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이게 앞으로는 못 보는 곳이잖아요. 네, 몇 년 있으면 이제 다 철거하고 하니까 지금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네, 뒤편에 가면은 네, 이렇게 한강다리부터 이렇게 쫙 보입니다. 이날 날씨도 되게 좋았네요. 네, 요런 식으로 보여요. 멋지죠? 네, 한강교회 한번 가서 여러분들도 가서 사진 좀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이랑 온 가족 다 데리고 가가지고 네, 여기서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뷰가 되게 좋아요. 네, 가족여행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부도 하고 네, 육아도 하고 네, 여행도 가고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남 3구역 여기 가장 핵심이 한남 3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가 이미 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물이 많이 줄어든다 그랬죠. 10년 보유, 5년 거주 네, 이런 물건만 양도가 되기 때문에 물건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네이버 부동산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재개발을 체크하시면 돼요. 재개발을 체크하시면 재개발로 매매로 이렇게 하시면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뭐 3구역 물건들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보시면 제일 싼 게 지금 뭐 한 21억 정도에 나와 있네요. 좀 실망이네. 제일 싼 게 지금 21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원빌라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쪼개기 안 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남 구역들은 특징이 감정가가 엄청 높아요. 네, 뭐 이건 장점이긴 한데 매수하는 가격도 좀 비싸니까 마냥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매매가가 21억이다. 근데 대출 8억 뭐 그럼 8억 대출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8억 대출의 이자가 뭐 한 달에 한 3, 400 나가거든요. 한 350은 나갈 것 같은데
그거 뭐 6, 7년 걸리는데 6년, 7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4천만 원 낸다고 치죠. 그러면 7년 동안 내면은 한 3억 정도 더 내는 거잖아요. 21억에 사가지고. 그것만 해도 24억인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면 너무 힘듭니다. 전세 놓고 막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돼요. 보면은 이것저것 뭐 물건들 많이 나와 있죠. 피가 많이 붙었네요. 13억 4천만 원, 네, 붙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한남 3구역에 진짜 사고 싶다, 나 뭐 좀 아주 진지하다, 정말 꼭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현실적인 방법은 제 생각에 한 3년 후 정도에 뭐 일반 분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홈에서 그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한 5구 타입 위주로 분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5구 타입 분양을 하면 얘네들을 피 주고 분양권으로 사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약이나 뭐 분양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청약 생기초에서 네, 제가 기초부터 알려드리니까 네,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으로 매수하면은 훨씬 좀 덜 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대략 한 20억 안팎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분상제 지역이라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서 20억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17억에서 18억? 요거 안팎 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한 2억 정도, 초기 투자금 2억 정도로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입주할 때까지 가져가면 되고, 물론 중도금 대출 이자 같은 건 있습니다. 나중에 좀 험난한 길이긴 하는데, 진지하게 이걸 사고 싶다, 그럼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비싸요. 한남동 원래 비싼 데입니다. 강남만큼 비싸요. 여기가 다 지어지면 강남하고 가격 차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3구역은 이렇고요. 네, 여기 그 재테크하는 직장인 찡대리님이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누군가가 정리 잘 해준 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남 1구역은 구역 해제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퀴논거리 있는데, 한남 2구역은 시공사 선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남 서밋, 대우죠. 네. 서밋이 대우건설의 그 프리미엄 브랜드죠. 한남 3구역, 여기가 제일 빠릅니다. DH 한남.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 중에서 DH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짓더라고요. 신경 써서 좀 짓는 것 같습니다. 제일 빨라요. 지금 2주 하고 있습니다. 2주 한 지 한 달 됐는데 2주만 한 2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철거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남 3구역의 좀 단점은 고저차가 커요. 그러니까 한강은 되게 낮잖아요, 그쵸? 거기가 해수면 0이라고 보면은 거의 뭐 한 300? 그러니까 되게 높아요. 아주 높거든요. 한번 볼까요,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등산 수준이거든요. 여긴 되게 낮은데 하이페리온 있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태원역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요 길이 등산입니다. 등산. 거의 등산 수준이고, 요새 기술이 좋아서 나중에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알아서 잘 하겠지만, 현재 이렇게 다니기는 고저차가 너무 커요. 네,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위치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겠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한남대교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요 길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한남더일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나인원 한남이고, 한남동의 제일 대표적인 두 단지죠. 여기랑 되게 가깝잖아요, 그쵸? 3구역이 이쪽에 있으니까 위치적으로 되게 좋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장점이고, 빠른 것도 장점이고, 3구역이 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고저차가 심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엄청난 대단지죠. 네, 세대수가 무려 5,816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남동에서 당연히 제일 큰 단지죠. 막대한 크기입니다. 임대가 조금 많은 게 단점이긴 해요. 임대가 거의 뭐 1,000세대 가까이 876세대 들어오고, 조합원이 3,880명. 일반 분양은 여기서 이거랑 이거 빼면 되니까 대략 한 1,0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구 타입 같은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5구 타입을 좀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남 3구역. 그리고 그 다음에 빠른 데가 2구역입니다. 최근에 시공사 선정한 곳. 이제 뭐 조금 있으면 관처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한남 4구역이 사업성이 좋습니다. 여기는 애매하네요. 네, 여기 좀 작고, 세대수는 1537세대.
뭐 그거 나쁘지 않은데 임대 230개 넣고 이것까지 넣으면은 뭐 한 400개 되나요? 네, 일반 분양이 매우 적겠네요. 일반 분양이 적으면 우리가 정비사업은 집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팔 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원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한남 4구역은 얘는 좀 느려요. 네, 둘 다 느립니다. 얘가 더 느리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둘 다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사업 시행 인가도 안 났으니까 애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합원 수가 1166이고 이러니까 한 800개 정도 일반 분양이 나오겠네요. 한남 3구역은 5800세대인데 1000개 나오고 얘는 반밖에 안 되는데 일반 분양이 훨씬 많죠. 그래서 사업성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남 5구역은 앞으로는 대장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일 느리고 한강변에 있다 뭐 요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동빙고역, 이거 진짜 큰 이슈죠. 동빙고역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잘 몰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선 중에 하나인 이 신분당선이죠. 신사역에서 현재 끊어져 있는데 요게 연결돼가지고 한남동에 동빙고역, 지금 뭐 스타벅스 앞에 뭐 요런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한 요쯤 될 것 같아. 한 요쯤에 이렇게 생기면은 5구역과 가까우니까 뭐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역 위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하지만 하여튼 요쯤에 생기면은 여러모로 5구역에 되게 큰 호재가 될 수는 있겠죠. 4구역은 뭐 여러모로 사업성이 되게 좋다. 조합원 수에 비해서 좀 일반 부양이 많으니까 뭐 나름 좀 한강뷰도 조금 나오잖아요. 그쵸? 많이는 안 나옵니다. 4구역은 한강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한강뷰를 생각하면 5구역에 좀 좋은 거, 비싼 거 사야 됩니다. 한강변이 보이는 거는 아주 비싼 거 사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3구역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고 일반 분양이 한 2, 3년 있으면 될 텐데 얼마에 나올지 뭐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대충 어느 정도인지 좀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은 4구역하고 5구역은 이제 조합만 만들어진 아주 애기 단지예요. 한참 걸립니다. 빨라도 10년? 근데 뭐 한 1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오래 걸릴 거다. 참고하세요. 그나마 요게 빠르니까 요게 한 6, 7년 정도. 얘는 뭐 얘보다 한 3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2구역인데 여기가 2, 3, 4, 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남 재개발, 한남 뉴타운은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시세 안 봤네. 시세. 3구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매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구역이 한 20억 초반대, 21억, 22억, 23억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84 타입 신청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조합원들은 84 타입 정도는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 84 타입 신청하고 피가 한 10억 정도 되고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물건들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피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자 내는 분들은 또 금방 지치거든요. 한 1, 2년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피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럴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써있죠. 5년 거주 10년 보유 1세대 1주택 요렇게 힘든 매물이라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3구역 요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른 2구역. 2구역은 보면은 현재 뭐 25억 나와있네요. 가격대가 다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 요런게 10억 후반대 정도 올 초에 많이 나왔었는데 40평 분양 가능. 우리가 원하는 건 5구 타입이라도 좋으니까 좀 싸게 팔면 좋은데 그런 게 없네요. 뭐 지금 25억이란 얘기는 뭐 살만한 물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여기도 2구역. 요거는 그나마 괜찮네요. 그죠? 여기는 2구역입니다. 2구역 물건이고 이건 좀 현실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14억 5천만원. 가격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전 자산 평가액, 이게 감정 평가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5억인데 이게 14억 5천원에 나왔다는 얘기는 한 9억 정도가 9.5억이 프리미엄이 되겠죠. 그러니까 5억이니까 이거는 내 걸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11억에 분양을 한다. 조합원 분양가가 11억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한 6억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20억 5천만 원에 사는 셈이죠. 조합원 분양가는 아직 확정 안 됐어요. 2구역은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날 때쯤 조합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았어요.
제일 싼 거는 14억 5천만 원. 요게 아마 요 동네 제일 쌀 것 같긴 합니다. 4구역 한번 볼게요. 4구역. 네, 그러니까 18억 정도 되는데 요게 평수가 좀 큰가 봐요. 60평이나 되네요. 84 타입 4구역 신청 가능. 근데 얘가 워낙 애기잖아요. 이거는 뭐 한 10년 이상 걸리니까 한 15년 보거든요. 좀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18억을 묶어놔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그런 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그렇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22억. 네, 5구역은 현재 22억에 나오고 있고요. 싼 게 잘 없더라고요. 네,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프리미엄이 한 6억 5천. 아, 프리미엄이 높진 않네요. 그러니까 원래 자체가 비싼 거예요. 감정가 자체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낮을 테니까 6억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거다. 실제로 사는 거는 22억에 사서 2억 1천만 원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사는 거는 24억 1천만 원에 84 타입을 사게 되는 거죠. 5구역에. 근데 뭐 뷰가 나오는지 뭐 그런 건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아주 미래의 일입니다. 네, 지금 알 수 있는 게 좀 되게 한정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대출에 관해서 많이 쓰여 있는데 뭐 5억에서 9억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대출을 5억만 받아도 대략 한 월 적어도 한 200 정도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10년 내야 되는데 10년 동안 200만 원씩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이거 뭐 본인이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남은 현금이 많이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요건 좀 싸네. 요거는 좀 싸긴 한데 근생 빌라라 가지고 근생 빌라는 약간 좀 위반 건축물 느낌이 좀 있거든요. 원래는 빌라인데 주차장 안 넣으려고 근생으로 만든 게 근생 빌라예요. 위반 건축물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추천하진 않거든요. 위험하니까. 혹시라도 입주권이 안 나오면 물딱지라 그러는데 물딱지면 어떡해요. 그죠? 현금 청산되면은 진짜 이거 정말 미칠 것 같은데. 피가 얼마인데 이게. 그거는 정말 너무 끔찍할 것 같고. 그래서 요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사세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안 살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출 7억 막 이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내야 되니까 10년 동안 내야 되니까 뭐 쉽지 않죠. 네, 하여튼 12억. 초투 금액 자체는 좀 적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내가 현금 12억이 있고 이건 위반 건축물이지만 확실히 나온다 하면은 네, 살만한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제일 저렴하긴 한 것 같은데 근생 빌라라 가지고 좀 찝찝해요. 네, 우리가 주택을 살 때는 자금 출처 소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로입니다. 도로 33평이면 도로 같은 경우는 한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네,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주권이 나오겠죠. 이게 27평이니까 매가가 18억이다. 그럼 얘 간평가가 얼마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금 증빙을 안 하니까 자식에게 증여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남 구역들 가격은 요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흑석도 뭐 요렇게 있긴 한데 근데 솔직히 이게 공공 재개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공 들어간 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상가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좀 잘 모르겠어요. 가장 현실적인 게 여기 있는 11구역이랑 9구역 정도? 네, 요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도 꽤 많이 갔잖아요. 그쵸? 관리 처분 인가 났으니까. 혹시 또 단계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조사관, 네, 이것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조는 조합 설립인가? 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는 사업 시행인가? 건설사 어디 하고 뭐 건축 심의하고 뭐 이런 거 하게 됩니다. 관은 관리 처분인가인데 이거 되면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합원들 분양 다 되고 이제 이주하고 뭐 그러기 직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간 거죠. 여기는 관이니까. 관리 처분인가 되면은 끝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이제 이주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9구역하고 11구역 네, 금액대랑 이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9호선 흑성역 주변이고 여기 바로 옆에는 또 반포잖아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흑석자이보다 제 눈에는 9구역이 훨씬 위치가 좋아 보이거든요. 여기는 또 약간 좀 언덕 위쪽인데 역에서도 좀 더 가깝고 평지니까 9구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어지고 나면은 여기 3구역이었던 흑석자이보다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면은
초투가 좀 저렴한 물건, 뭐 저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25평을 신청했지만 나중에 이제 재신청 받을 수 있는 예정이 있나 봐요. 조합마다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이런 게 약간 변경이 있고 뭐 이렇게 조합에서 의논을 해서 다시 재신청 가능하게 하자 하면 재신청하는 겁니다. 34평으로 키울 예정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흑석 9구역인데요. 감정가는 한 3억 6천에 돼 있다고 합니다. 12억이니까 프리미엄이 현재 8억 4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하락장이 오면 이게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억에 사서 이게 뭐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인지 몰라서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상담받으러 가면은 추가 분담금이 얼마냐,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냐,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P는 대략 한 8억 4천만 원 정도. 비싸죠? 네, 흑석동도 되게 비쌉니다. 좋은 동네예요. 여기는 11구역, 아까 9구역은 요 정도 되고 11구역은 아마 조금 더 쌀 것 같긴 한데 뭐 싸지도 않네요. 오히려 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초투가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써있네요. 푸르지오 서밋으로 된다고 하고, 대우건설이죠. 뭐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네, 이주는 많이 된 것 같고 한 1500세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름은 서밋 더 힐인가봐요. 네, 힐 들어가면 좀 언덕 쪽인 건 아시죠? 뭐 자세한 걸 여기 좀 잘 안 써놓으셔서 상담 받으러 가면 자세히 상세히 다 알려주십니다. 뭐 감정평가액이 얼마고 조합원 분양가 얼마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 얼마 정도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시니까 상담 받으러 가보시면 돼요. 뭐 저희 부동산이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매수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부동산에 가보시면 됩니다. 여기 노량진역 주변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노량진 인기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인기 많은지 몰랐는데 노량진이 뭐 이렇게 1, 2, 3, 4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7구역이랑 8구역은 약간 좀 대방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엄밀히 말해서 노량진은 아닙니다. 이렇게 6구역이 좀 빠른 편이고 2구역도 좀 빠른 편이에요. 4구역도 좀 나름 빠른 편이고, 그래서 6, 2, 4, 6이네요. 짝수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2주 여기 관쳐놨으니까 뭐 좀 있으면 2주 하겠죠. 요쪽이 좀 빠른 편이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노량진역이 여기 있으니까 노량진역에서 너무 머니까 역세권에서 너무 멀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9호선이 아주 좋은 노선이긴 하지만 7호선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7호선 장승배기역하고 좀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승배기역 생각하면은 특히 2구역, 6구역, 뭐 4구역 여기 다 위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승배기역 주변에 좀 호재가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종합행정타운도 이제 내후년에 2025년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동작구청이 들어오나요? 행정타운. 하여튼 뭐 관공서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가보면은 여기도 막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10구역 여기는 이미 다 됐습니다. 상도 파크자이 가격을 좀 조사를 해보시면 이게 나중에 얼마 정도 될지, 아니 뭐 6구역이나 2구역이 아무리 못해도 요 정도 금액은 될 테니까, 왜냐면 훨씬 새 아파트잖아요. 여기에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가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구역 같은 경우에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2구역 같은 경우에 한 11억 5천만원 정도 있는데 대략 한 초기 투자 금액이 한 10억 정도는 들 것 같아요. 10억 4,400만원 나와있네요. 이주비 대출, 그러니까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많이는 안 나와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초투 금액은 한 10억 정도 SK건설에서 뭐 하고 있다. 뭐 구역 건설사랑 뭐 이런 게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시면 부자가 되어가는 여정 럭키리치님께서 정리를 좀 잘 해두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역이 드파인, 아직 뭐 저도 좀 생소한 브랜드인데 이것도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DH나 푸르지오 서밋 뭐 이런 것처럼 드파인도 이름이 좀 독특한데 드파인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드파인이라는 SK의 좀 하이엔드 브랜드로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역의 가장 큰 단점은 세대수예요. 세대수가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400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물론 이렇게 400세대 넘으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기왕이면 한 1000세대 이상이면 더 좋잖아요. 그쵸? 2000세대 이상이면 더 좋고, 그래서 1구역은 거의 3000세대죠. 네, 1구역이 대장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가깝기도 하고 세대수도 많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빠른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2, 4, 6 위주로 보면은 6구역이 세대수가 가장 많죠. 사업성도 면에서도 뭐 6구역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GS랑 SK랑 좀 같이 컨소시엄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장승배기역 주변이라고 아까 보셨죠. 나머지 뭐 1, 3, 5, 7 뭐 얘네들은 뭐 대방이니까 뭐 차치하더라도 1, 3, 5가 좀 느린 편인데 1구역이 좀 제일 애기예요. 제일 천천히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대장단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남 5구역 같은 녀석이죠. 네, 위치도 제일 좋고 여기도 잘하면 한강조망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고층에 1분 나오겠죠. 3구역도 한강조망이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구역 건설사는 이것도 하이엔드 브랜드래요. OTL. 저 이것도 좀 처음 들었는데 드파인 OTL 뭐 이런게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합니다. 뭐 8구역, 7구역 여기에도 다 하이엔드 브랜드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다 하이엔드로 짓는다는 거는 여기가 사업성이 그만큼 좋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에 의하면 이쪽으로 여의도랑 연결하는 보행교가 생긴대요. 올림픽대교 아래쪽으로 생기겠죠. 걸어갈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든다고 합니다. 노량진에서 여의도로 좀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지면은 노량진하고 여의도하고 좀 접근성이 더 좋아지겠죠. 네. 여의도가 아무래도 업무지구다 보니까 출퇴근이 아주 쉬워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하철 타도 금방 가긴 하는데 또 금방 걸어가면 더 좋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1구역, 3구역은 여기가 1구역, 여기가 3구역이잖아요. 보시면 1구역도 이쪽으로, 3구역도 이쪽으로 이렇게 한강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나올 수 있죠. 네,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좀 거리가 좀 은근 멀어요. 네, 그래서 한강뷰가 나옵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뭐 좀 나오긴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이 뭐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량진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1, 2, 3, 4, 5, 6, 7, 8 다 좋긴 좋은데 좀 빨리 되는 거를 매수하는 게, 만약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속도가 빠른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2구역하고 6구역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 4구역은 저 건너편인데 그쪽이 조금 느리고 2구역이나 6구역이 투자하기에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이 4구역이고 이쪽이 2구역, 6구역이거든요. 여기가 제일 빨라요. 그리고 6구역에 지금 뭐 이렇게 거래가 되게 활발한 것 같아요. 물건들도 좀 많은 편이고 6구역 위주로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구역은 아무래도 세대수가 좀 적다 보니까 6구역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가격을 한번 보시죠. 네, 요게 6구역이거든요. 오! 이렇게 저렴한 게? 네, 아마 제일 싼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6구역에 8억 2천에 나왔는데 이거는 거의 감정가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되게 싼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보통 84 타입이 많은데 현재 물건들이 얘는 59 타입 신청한 거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8억 2천에 샀어도 이 간평가가 되게 낮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추가 분담금이 꽤 있을 테니까 이것까지 알아보고 사셔야 됩니다. 추가 분담금이 만약에 6억이다 그러면 14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셈이거든요. 좀 잘 알아보고 매수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알아볼 때 요 앞에 있는 상도 파크자이 가격이랑 좀 비교해봐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9 타입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12억 7천만 원인데 좀 애매하지 않나요? 12억 7... 물론 얘가 더 좋다고 말할 순 없어요. 얘보다 얘가 만들어지고 나면 더 좋긴 한데 이게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8억 2천, 만약에 추가 분담금이 한 4억 이하라면 그러면 좀 아주 훌륭한 거죠. 제 생각에 추가 분담금, 조합원 분양가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려면. 나중에 이제 분양하고 나서 뭐 청약하고 분양권 사고 그런 건 공부를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얘네들은 진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재개발은. 이 구역에서 제일 싼 거는 뭐 84 받는 걸로 11억 5천만 원. 네, 이게 진짜 정말 싸긴 하네요. 그죠?
만약에 재개발 투자하겠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 저는 이거를 살 것 같아요. 워낙에 싸니까. 5구 타입 받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저는 5구 타입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추가 분담금도 좀 덜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1구역 여긴 사업성이 제일 좋은 거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시공사 선정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시공사 선정할 때 입찰서를 내는 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공사비도 올라가고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얘네가 공사비를 한 정당 755만원인가? 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무산됐어요. 유찰이 돼가지고 뭐 나중에 공사비 좀 올리고 다시 하겠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만 나온 건 아닌데 뭐 나오긴 나옵니다. 네,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입찰을 마무리한다. 뭐 수주 경쟁을 벌였지만 수의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 되긴 됐네요. 그러니까 수의 계약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제면은 뭐 니네 한번 불러봐 하고 뭐 이렇게 그 중에 고를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수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S건설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겠죠. 뭐 자의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구역이 제일 좋은 곳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봐도 제일 좋잖아요. 그쵸? 크기도 제일 크고 평지고 여가구도 가깝고 다 좋은데 좀 속도가 많이 늦다. 네, 이건 참고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투자하면 네, 6구역에 제일 싼 거 저는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뭐 한남이랑 흑석이랑 노량진까지 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연동 있는데 부가연동은 두 개가 있어요. 2구역하고 3구역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3구역보다는 2구역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위치도 더 좋죠. 아현역 바로 앞이고 뭐 충정로역에서도 가깝고 2구역은 뭐 여가구도 가깝고 속도도 훨씬 빠르거든요. 조합원 분양 신청 이거 신청 다 되고 나서 이제 관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 시행인가 이게 조금 늦는 편인데 속도 차이는 솔직히 크진 않아요. 속도 차이는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 제 눈엔 여기가 훨씬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으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거면 부가형 2구역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레프가 이 바로 밑이거든요. 여기가 마레프죠. 애호개역 앞에. 그러니까 2구역이랑 위치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이 여기는 되게 좀 고바위에요. 언덕 쪽이라 가지고 잘만 지으면 뷰가 뻥뷰로 이렇게 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여기도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네, 보시면 느낄 거예요. 네, 요런 데인데 진짜 좀 심각하죠. 저 어렸을 때 외갓집이 이쪽이라 가지고 저 이 동네 되게 자주 갔었는데 요런 데도 이제 새 아파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원체 좀 싼 곳이었는데 요런 데들도 뭐 이렇게 몇 억씩 받는다는 게 뭐 좀 신기하긴 합니다. 여기도 가격을 좀 볼게요. 2구역 3구역 있는데 투자는 2구역이 더 나은 것 같으니까 2구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좀 제일 싼 거지 않나 싶어요. 네, 6억 9천만원. 초투 금액이 6억 3천만원이라는 거는 한 전세가 한 6천만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P는 한 6억 정도다. 부가현 2구역은 현재 프리미엄은 한 6억 정도 된다. 5구 타입의 가배정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관처가 날 것 같거든요. 관처가 나고 나면 거래가 좀 힘들어지기도 할 거고 이게 좀 하락장이 되면 P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떨어지면 좀 투자할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우리 한 바퀴 봤지만 돈 적게 들어가는 게 없죠. 서울은 그냥 웬만하면 다 10억이잖아요. 그쵸? 부가연이 한 6억 정도의 선에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부가연에 투자하면은 저는 그냥 이거를 살 것 같아요. 5구 타입 배정되는 부가연 투자를 한다면. 근데 요게 좀 싸지면 네, 싸졌을 때 이렇게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싸질 것 같은데 뭐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노량진 쪽엔 6구역에 한 8억 정도에 나온 게 있었잖아요. 네, 8억 2천만원. 노량진에 투자한다면 이거를 살 것 같고요. 네, 부가연에 투자한다면 아까 그 6억짜리 네, 그 물건을 살 것 같습니다. 흑석에 투자를 한다면 워낙 다 비싸가지고 한 11억 8천인데 전 안 살 것 같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네, 요거는 좀 제 눈에는 좀 너무 좀 비싼 것 같아요. 물론 좋아서 그런 거긴 한데 그리고 한남은 정말 사고 싶은 곳이지만 너무너무 비싸니까 살고 싶은 곳이죠. 사고 싶기도 하지만
너무 비싸니까 한남은 그냥 입맛만 다시는 걸로 너무 비싸가지고 네 그냥 현실적으로 서울 재개발에 투자할 만한 데는 제가 봤을 땐 부가현 2구역이랑 노량진 6구역 네 여기가 좀 투자하기에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여기 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문의하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좀 어떤 부동산이든 다 상세히 상담해 주시거든요. 꼭 가서 직접 내 발로 걸어보고 현장을 느껴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